안녕하세요. 중랑구 부동산 발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주제, 서울시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책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양성화 특별법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기대하면서 구청을 찾으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고 돌아오시는데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가장 흔한 위반 사례들이 정작 이번 서울시 대책에는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생활 편의 수준의 가벼운 위반을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상가 앞에 설치한 천막 지붕이나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덮개, 다락방 활용 같은 경우인데요.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빌라와 아파트 소유자 대부분이 발코니 확장을 했거나 확장된 상태로 매입을 했습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도 4층이나 5층 베란다 확장, 옥탑방 증축 등이 흔한 사례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서울시 대책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일조권 침해 때문인데요. 이웃의 햇빛을 가린다는 이유로 양성화에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구청에 상담을 가보면요, 안 된다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망감을 크게 느끼고 계시죠. 여기서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애초에 불법을 안 했으면 되지 않느냐는 말인데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분들은 직접 집을 지어서 소유하는 형태가 아니고 매매를 통해서 주택을 사게 됩니다. 집을 살 당시에는 위반 건축물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고지조차 받지 못한 경우도 많게 되거든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재점검을 하면서 위반이 적발이 되면 억울하게 위반 건축물 소유주가 되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매매가 막히고 대출이 안 되고 임대까지 꺼려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재산권 침해를 겪게 되는 거죠. 서울시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일조권을 침해하거나 구조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무단 증축은 양성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인데요. 결국 가장 많은 사례인 발코니 확장, 옥탑방 증축, 베란다 돌출 구조물은 여전히 위반 건축물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요, 실효성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 건물주들의 상황을 구제해 주기에는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양성화 특별법 부활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2014년에도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건물이 합법화되었고요. 재산권을 되찾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11년 만에 다시 양성화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서울시 차원의 조례 개정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대책에서 제외된 무단 증축이나 일조권 침해 사례까지도 구제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이번 특별법이야말로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진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반 건축물 소유자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내 건물이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구청 건축과에서 위반 건축물 여부와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죠. 둘째, 현재 조례 기준으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가능한지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셋째는요, 신청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양성화는요, 신청주의거든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양성화 대책은요, 기대와 달리 구제 범위가 좁아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을 겁니다. 특히 빌라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소유자분들은 발코니 확장과 옥탑방 증축 문제로 여전히 막혀있죠. 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양성화 특별법이 9월에 통과가 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년 만에 다시 돌아온 기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특별법은요,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위반 건축물 문제는 단순한 건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재산 그리고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가 되어서 억울하게 위반
건축물 소유주가 되신 분들이 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관련된 정보를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반 건축물과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겪으시는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